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인 쉐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옴니채널 고객 지원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시데스크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발표자 두 분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발표자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코레이지의 이세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프레시웍스의 한국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재용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프레시웍스의 한국 사업 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 김재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솔루션의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레이지의 컴퍼니 오버뷰부터 간단하게 보고 저희 오늘 발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코레이즈는 전산 관리자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IT 분야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제품들을 컨설팅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멤버분들이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전산 담당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프레시데스크 옴니 채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중요 기능 몇 가지만 빠르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김재용 매니저님께서 이제 데모 버전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의 타이틀도 옴니채널이란 말이죠. 네, 옴니채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 그래서 옴니채널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옴니 채널의 옴니가 라틴어로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옴니와 채널이 붙어서 옴니 채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고객분들이 전화나 메일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거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프레시데스크의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 옴니 채널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어떤 상품이든 기업의 서비스든 제품에 대해서 뭔가 고객이 문의를 남기고 싶은데 문의를 남길 수 있는 채널이 이제 여러 개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웹사이트에서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SNS로 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메신저 하기도 하고 그런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되는 고객의 문의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하기를 원할 거고 맞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이 프레시데스크. 네. 오늘 발표 끝난 것 같은데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시데스크의 본격적인 기능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메일이나 전화나 뭐 다른 채팅 툴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문의 사항들은 티켓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티켓이라 하면 헬프데스크에서 접수하는 그런 어떤 요청 사항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시데스크 옴니 채널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화 기능인데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접수를 하거나 하실 텐데요. 프레시데스크 옴니 채널을 통해서는 한 채널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력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문의를 남기려고 전화했어요, 처음에. 전화로 상담하다가 다음에는 뭐 홈페이지를 가갖고 막 메시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는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가갖고 또 댓글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고객의 문의라고 통합돼서 딱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어디서 언제 어느 채널을 통해서 했는지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레시데스크 옴니 채널에 프레시 콜러나 프레시 챗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자로 대응하거나 뭐 전화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거나. 전화가 들어온 것들도 이제 티켓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들어온 이런 채팅들도 전부 다 티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고객 지원 포털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 회사만의 네. 회사만의 보유한 네. 고객 지원 그래서 포털. 뭐 자주 들어오는 문의 사항들을 이제 FAQ 사이트처럼 네네네. 구성을 해서 네. 고객이 직접 문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고객이 찾아보고 해결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요즘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Q 한번 안 눌러보고 전화부터 하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외국은 어떤가요? 어떤가요, 외국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국보다는 이메일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실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 경우에는 이제 아예 전화번호를 네, 맞아요. 공개를 안 해놓고 네, 저희 거의- 네이버도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예, 그쵸. 네. 그렇게 그냥 이메일 채널을 가장 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궁금한 게 있어도 지금 당장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뭔가 여유로움이 좀 있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 고객 지원 이쪽이 가장 좀 실시간 대응이 빠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든지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FAQ 같은 걸 만들어둬서 굳이 우리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이 FAQ를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포탈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젯이라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도 내 링크 하나만 붙여 넣으면 이렇게 위젯이 화보창처럼 뜹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위젯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면 그게 바로 티켓으로 발행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위 스타트업 그런 어떤 신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네.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이런 말풍선 같은 이런 마크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뭐 필요한 게 뭔지 바로 채팅도 할 수 있고 뭐 어디는 보니까 그냥 나는 서비스 이렇게 웹사이트에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면서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거 없냐고 막 네, 그런 게 맞아요. 이런 서비스인가 봅니다. 네.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요즘에 이런 게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챗봇이랑 자동화 기능에 오.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고객분들이 문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챗봇이 대신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AI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네. 뭐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 네. 고객이 남긴 그 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핸드폰 어쨌든 아까 샀는데 뭔가 기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거는 환불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딱 체크해갖고 얘가 지금 원하는 건 기능에 대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환불이야. 환불 부서로 넘겨줘.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트레이닝을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 프레시웍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프레디 AI 엔진이 있어서 네. 예, 아마 그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한다면 트레이닝이 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뭔가 상담 이력이 많이 남겨진 그런 제품이라면 그다음부터는 AI가 이런 문구가 왔으면 이거는 환불을 원하는 거니까 바로 깔끔하게 환불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AI가 학습이 필요하니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겠지만 SLA라는 정책이 있어요. 네네. 보통 문의가 대부분이 티켓으로 들어오는데 그 티켓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네. 그 우선순위별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문의다 하면은 네. 그거를 이제 4시간이나 뭐 6시간 안에는 1차적인 답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로 알림이 가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부 담당자한테? 네. 이 고객의 문의는 매우 긴급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심각한 그런 문의니까 내부 담당자한테 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4시간 동안 답변을 안 해줬으면 뭐 페널티를 매기는 뭐 그런 게 돼 있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의를 남긴 고객한테도 어떤 메시지가 가나요? 당신의 문의는 4시간 이내에 답변이 될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나요? 그것도 이제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네요. 뭐 어떤 제품들에 이렇게 저도 바로 어젠가 경험한 것 같은데 웹사이트에서 문의를 남겼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48시간인데 4.8시간도 늦어 지금 답답한데 48시간이라는 네. 거네요. 네. 그런 거를 어쨌든 이렇게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그 메시지에 따라서 AI가 긴급하게 설정할 거, 뭐 그냥 늦게 답변해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네, 담당자한테?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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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요. 그 다음 설명해드릴 자동화 기능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이제 티켓으로 발급되면은 그 내부에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네. 또 부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티켓을 미리 설정한 값으로 필터링을 해서 네. 담당 에이전트가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이전트에 직접 할당을 할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라 함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아니고 사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 고객 대응 담당자.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뭐 예를 들어 A라는 티켓이 접수가 되면은 이거는 뭐 저 사람한테, 요거는 네, 저 사람한테 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준다. 네. 그러면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문의를 딱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네가 해, 이거는 네가 해라고 이렇게 분류해주는 담당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이 기능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당 담당 부서가 아닌데 네. 이제 다른 부서의 일을 대신 아, 그렇지. 필터링 할 일도 없으니까 불필요한 리소스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그 SKT 114에 전화 걸었다가 뭔가 문의를 하면은 아,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로 연결하겠다고 해서 연결을 이렇게 돌려준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열의 아홉은 다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잘못 연결된 일이 없겠네요, 이런 걸 쓰면. 최근에 도입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의가 들어오면은 네. 그거를 다른 팀이나 아니면 다른 담당자한테 할당하는 직원분을 아예 따로 두신 기업도 있었는데. 하긴 그런 거는 AI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그쵸. 그래서, 근데, 제품을 도입하고 그런 과정을 다 자동화로 해서 좀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노력을 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문의를 커버할 수 있게 됐겠네요. 예,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들이 진행한 그런 업무들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얼만큼의 성과를 이뤄냈고 어떤 부서가 얼만큼의 일을 했었는지를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예측을 하고 부서 간의 목표를 달성을 좀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완전 이거 졸리잖아요. 그 실적 감시라는 아, 그런 네. 용도로 매니저한테 악용이 될 수 있겠으나 네, 이런 지표를 이렇게 현황을 실시간으로 봐야 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그 해외 사례에서는 네. 사실 이 고객 지원 센터의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가 물론 이제 감시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런 네. 성과를 측정하는데 오히려 네. 더 잘 유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도 전화 받아서 그게 응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목표가 1인당 예를 들어 한 달에 30콜, 40콜 이렇게 콜을 대응을 해 주시는 거였는데 한 콜당 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의해서 1분 내에 끊는 건 콜로 또 안 치고 뭐 3, 4분 이상의 그런 제대로 된 상담 같은 거를 실적으로 친다고 들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모니터링이 있으면은 뭐 A라는 직원은 지금 할당된 30콜 중에서 10콜밖에 안 돼 있고 B라는 직원은 30콜 중에 29콜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몰려드는 콜에 대해서는 뭐 좀 부족한 A라는 담당한테 좀 더 이렇게 몰아줄 수도 있겠네요. 예, 가능. 그런 식으로 네. 조절할 수 예. 있고 네. 그러면 좀 팀원들이 균등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니저 입장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할당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에이전트들, 그 고객 지원 담당자들이 좀 알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제품이 네. 뭐 특정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네. 그 에이전트한테 해당 기술을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네. 문의가 들어왔을 때 관련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한테 자동 할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당되는 규칙이 뭐 업무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에이전트의 기술 기반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할당이 되기도 가능합니다. 특정 상담원이 계속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나 문의를 받는데 그 상담원의 능력 밖의 것을 자꾸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한테 온 거는 이 사람이 할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자동으로 바로바로 그냥 토스를 해주는 그런 예.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런 것까지 된다니.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잠시 뭐 외출을 하거나 했을 때도 모바일에서 직접 이런 문의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상담에 대응해 주시는 분께서 내 자리에 앉아서만 이런 문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외부에서도 이렇게 모바일로 메신저 같은 걸로 이렇게 통해서 문의에 응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네. 그런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